두 번째는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요거 자주 물어보거든요. 특히 요 노란색 표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봐 두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접근, 생각해보니 그렇죠. 의미가 중복되었네요. 가사 일, 집안 일의 일 이런 뜻이니까 역시 의미가 중복된 거고요. 공기를 환기하다 정말 많이 보이는 표현입니다. 환기 자체가 공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공기 두 번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선수 역시 그렇죠. 선수치다라는 말 자체가 먼저 어떤 수를 내다 이런 뜻이니까 먼저 선수 틀린 표현이고 남은 여생, 여생이 남은 생이라는 뜻이니 남은 생 이런 표현은 의미가 중복되어서 불필요한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표현이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 차례 좀 보시고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 그러네 이런 느낌 좀 가지시길 바래요. OX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가 생략되면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필수 성분은 반드시 전달되어야만 하는 의미들입니다. 공기를 환기, 그래서 공기와 기는 의미가 중복되는 거 방금 확인했고요. 먼저 선수 역시 수와 의미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의미가 중복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도 얼마든지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통곡하며 울었다. 통곡 자체가 슬프게 울다라는 뜻이니 울다라는 표현 굳이 더 안 써도 되겠고 통곡하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푸른 창공 역시 창자가 푸르다라는 뜻이니 그냥 창공이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의 중의성인데요. 의미가 중복되는 것과 문장의 중의성은 다른 얘기예요. 의미가 중복된다는 건 같은 표현을 여러 개 쓴다는 뜻이고 문장의 중의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다시피 한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문장을 중의적인 문장이라고 하고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중의적인 문장을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라고 유도하지 않고 그런 문장 자체를 틀린 문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러저러하게 해석되는 문장을 아예 쓰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문장의 중의성이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부정 표현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중의적인 문장이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만 왔다는 뜻도 되고 아무도 안 왔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은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일부만 왔다 또는 아무도 안 왔다. 둘 다 뜻으로 이해되는 거 느껴지시죠?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 다는 오지 않았다.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 다 오지는 않았다 같은 경우 역시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 한쪽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이렇게 쓰시면 중의적인 표현이라서 안 된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써줘야 이런 의미로서만 해석이 되는 적절한 문장이 된다는 것이죠. 또는 학생들이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nothing,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한 명도 오지 않았다라는 뜻으로서 역시 중의적인 표현이, 중의적인 의미가 해소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안 되고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해야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일이 없는 정확한 문장 표현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형은 어제 동생에게 공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역시 부정 표현을 이렇게 쓰면 공을 빌려주지 않고 옷을 빌려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동생에게 빌려주지 않고 친구에게 빌려줬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옷을 빌려줬다 또는 친구에게 빌려줬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을 더 넣어주어야 중의적인 표현이 해소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도 생기는데요. 우리가 아까 샘플 문제에서 봤던 철수는 예쁜 영희의 언니를 좋아한다. 영희가 예쁘다는 건지 영희의 언니가 예쁘다는 건지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게끔 표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웃으면서 뛰어오는 아들을 쳐다봤다. 역시 아버지가 웃었다는 건지 뛰어오는 아들이 웃었다라는 건지 의미가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쳐가면서 그 중의성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정확한 표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소리내서 두세 차례만 읽어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반드시 학교에 돌아가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학교에 가겠다는 건지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건지 반드시 공부를 마무리하겠다는 건지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부를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식의 범주를 한정시킴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조사, 완화, 과에 의해서 중의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할머니께서 사과와 귤 2개를 사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2개씩인지, 사과 하나랑 귤 2개인지, 사과 1개랑 사과 하나, 귤 하나 합쳐서 2개인지, 아니면 사과 1개와 귤 2개인지가 역시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중의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 민수와 효주는 결혼했다. 그럼 민수랑 효주가 둘이 결혼했다는 건지 각각 결혼했다는 건지 역시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돼서 잘못된 문장이라는 것이죠. 비교 구문 때문에 또 중의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남편은 나보다 운동을 더 좋아한다. 나보다 운동, 나랑 운동이랑 물에 빠졌을 때 운동을 구한다. 이런 뜻도 되고요.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것보다 남편이 운동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으니 이런 문장은 쓰면 안 된다.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 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의 사진이 아니다 같은 경우 어머니를 찍은 사진이 아니다, 어머니가 찍은 사진이 아니다, 어머니가 소유한 사진이 아니다, 어머니가 구매한 사진이 아니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어야 이런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OX 보죠. 빛나는 각광에서 빛과 광의 의미가 중복된다. 그렇죠. 그래서 각광받는다, 빛나는 각광을 받는다 이런 식의 표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한 문장이 2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중의문이라고 한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민수와 효주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와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한다는 것 역시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어휘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그렇죠. 실제로 이런 동음이의어 관계에서 이런 혼동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용적 표현 같은 경우 형은 손을 씻었어요. 그럼 도박에서 손을 떼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로 워시하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관용적 표현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맥락적으로 의미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문법 요소의 사용에 따른 중의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서 우리가 시제와 관련해서 어떤 동작이냐 완료냐에 대한 이야기, 진행이냐 완료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란 운동화를 신고 있다라는 표현은 신는 중이다로도 해석이 되고 신은 상태이다로도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중의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만으로는 안 되고 더 구체적인 수식의 표현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 자체를 바꿔서 해주어야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손녀를 차에 태웠다 같은 경우도 차에 타게 했다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것이 직접사동과 간접사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어다가 태워온 것인지 아니면 타라고 해서 탄 것인지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 나누어져서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번역투 표현 보도록 할게요. 영어 번역투 표현. 요거는 조금 그냥 우리 암기합시다. 왜냐면 이게 번역투인지 아닌지가 많이 티가 나는 표현도 있고요. 잘 티가 안 나는 표현도 있어서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주 보면서 아 이거 안 된다 그랬지? 기억으로 좀 풀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여러분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그쵸. 이러한 영어의 표현을 직역해 놓은 방식이어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뭐 언제나 차조심해야 된다. 차조심하는 건 강조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두겠습니다. 일단 이 표현이 영어식 번역투 표현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가도록 할게요. 동생으로부터 뭐뭐로부터 from을 직역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뭐로부터는 사실상 어떤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 말에서는 인지되거든요. 그래서 뭐뭐에게서 이런 식의 어떤 사람에게서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런 have 같은 표현을 직역해 놓은 형태 굉장히 많죠. 그래서 행사는 하는 거지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팅도 역시 회의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회의는 하는 것이죠. 이런 거 잘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많은 양의 물, 이것도 이거 그대로 직역해 놓은 표현이잖아요. 많은 양의 물이 아니라 그냥 물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고, 주의가 요구된다 같은 경우 역시 이러한 수거를 직역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저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말처럼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본어 번역투 표현 역시 우리 말에서 절대 금기시되는 표현인데요. 다름 아니다. 뭐뭐의
경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 우리가 흔히 보기는 하지만 절대 구사해서는 안 되고요. 무엇과 다름없다 또는 뭐뭐라 할만하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 확인하겠습니다. 주목에 값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요즘에는 그래도 거의 안 쓰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식 표현이고 주목할 만하다 이게 우리말 표현이라는 것 확인하고 넘어가죠. OX 보겠습니다. 배에 문제가 있다 같은 경우 배가 다의어이기 때문에 배가 다의어가 아니라 배는 동음 이의어죠. 다의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나누어서 파생되는 표현을 우리가 다의어라고 하고요. 배, 먹는 배, 타는 배, 그 다음에 신체의 배 이것은 원래 서로 다른 출생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연히 모양이 똑같은 그렇죠. 동음 이의어인 것이니 요거 X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있다 같은 경우 역시 중의성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완료 상태일 수도 있고 진행 상태일 수도 있으니 더 정확한 표현을 구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물은 요것을 직역한 표현이므로 물을 많이로 바꿔서 쓴다는 것 방금 우리 함께 공부했으니까 역시 적절하게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